반갑습니다. EBS FM 정경 11시 클래식 진행자 정경입니다. 음악가로 살기 전에는 운동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풍채가 좋단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음악가로 변신한 뒤에 에너지가 많아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데일리로 EBS FM에서 11시 클래식, 정경 11시 클래식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뉴스 앵커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워너뮤직이라는 세계 3대 글로벌 배급사에서 또 임원 겸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또 모교인 경희대학교 예술경영학과 박사 과정을 지도하고 있는 교수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저에게 뭐 박사, 뭐 교수, 뭐 진행자, 앵커, 여러 가지 예술가 이런 포지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예술가의 본질은 광대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저희 직업의 본질이라 생각하거든요. 힘든 사람을 위로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게 광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광대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하고요. 어느 무대든 어느 방송이든 광대로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독일에 있는 어떤 신문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그래요. 한국에 성악가가 없으면 우리 독일의 극장, 오페라 극장이 돌아갈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아티스트들의 세계적 위상은 대단한데, 그에 비해서 그걸 즐길 수 있는 우리 국민적인 어떤 교육이랄까? 즉 공급은 많은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수요는 그에 비해서는 열악한 환경이에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 시스템이 대학 입학을 위해서 교양 과목, 즉 미술, 음악, 체육이 입시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배제되어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인이 돼서도 이 클래식, 기초예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교육적인 부분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티스트를 통한 유입이 많이 되어서 우리나라 문화 세계가 좀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클래식과 오페라는 극장에서 직접 보러 갔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단원분들도 모셔야 되고요. 또 성악가도 모셔야 되고 합창단도 모셔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필요한데, 저는 그 사항들이 대중화라는 이름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간 단계, 그래서 오페라만은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오페라와 클래식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리고, 그 맛보기로 본 뒤에는 정말 오페라, 예술의 오페라 하우스나 뭐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어떻게 보면 토스 역할을 하는 장르입니다. 모차르트가 피가로의 결혼 오페라를 작곡을 했는데요. 피가로의 결혼 오페라를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남성 귀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남성 하인 피가로와 결혼을 할 때, 수잔나와 결혼을 할 때 먼저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권리를, 초약권을 주장하는 게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그때 당시에 귀족 사회에서 모차르트는 귀족의 돈을 받아서 작품을 올려야 되는데 엄청나게 파격적인 작품이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대본이 갈갈이 찢어져서 그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 덕분에 프랑스 백년 혁명이 앞당겨졌고요. 이처럼 저는 이 예술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저는 예술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페라만 컨텐츠 안에서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사회를 좀 더 아름답고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견인차 역할의 예술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EBS FM 정경 11시 클래식을 제가 진행하면서 벌써 3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뭐냐면 클래식에 전혀 문외한이고 관심 없는 분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클래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유입돼서 이렇게 클래식이 재밌는 줄 몰랐다. 그리고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방송을 클래식을 매일 오전 11시, 12시는 들을 거다라고 메시지 주시는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울컥하고 제가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은 우리나라 각 클래식
분야의 대가분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라이브도 청해 듣고요. 클래식이 대중문화처럼 사랑받지 못한다는 걸 그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또 그날 연주를 통해서 느끼게 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매체의 홍수,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컨텐츠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클래식이 발맞추지 못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경의 11시 클래식 EBS에서 지금 방송하는 부분은 정말 매일매일 이 고전 예술, 기초 예술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단순 방송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풍요로움과 기쁨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의 꿈은 좀 엉뚱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아프리카에 가서 이 극장을 설립하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를 성악을 하지 않고 예술 경영학을 13년 전에 졸업을 했어요. 이 부분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에 저는 유럽이 전 세계 문화를 리드했던 리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고요. 그 바람이 지금은 아시아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그 다음이 바로 아프리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가진 실력에 비해서 과한 대접을 이 나라에서 예술가로서 받고 있다고 매일 생각해요. 그렇다면 내가 뛰어나서 잘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일단은 EBS FM 11시 클래식, 정경의 11시 클래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기초예술을 전달해드리고 이런 레퍼런스와 익스피리언스가 쌓인 다음에는 저는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그들과 함께 문화 세계를 만들고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느끼는 이 감격과 아름다움을 제가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전 11시 기대해 주십시오. EBS FM 정경의 11시 클래식 보이는 라디오도 되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광대가 되어서 매일매일 즐겁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